네네. 안녕하세요. 오늘 업계가 바라보는 AI 에이전트 최신 동향과 미래에 대해 발표할 배성민입니다. 저는 현재 메타와 퍼플렉시티에서 이제 시니어 AI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날 이제 AI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이제 AI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업계에서도 그거를 매일마다 다르게 이제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여러 단계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에이전트 AI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비즈니스를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업계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기술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책임 있는 자율성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AI 에이전트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생산성과 책임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제 그 전에 발표했던 것처럼 그 전에 그 AI 에이전트와 기존 AI는 무엇이 다를까요? 라는 질문을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근데 이거는 여태까지 AI가 자란 진화 과정을 보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AI는 우리가 내리는 간단한 명령을 수행하는 반응형 AI였다면, 예를 들어서 알람 설정해줘. 같은 단순한 작업을 처리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흔히 접하는 AI는 생성형 AI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챗GPT한테 이메일 초안을 작성해줘. 아니면 컨텐츠를 만들어줘.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업계에서 보는 거는 이제 에이전트 AI, 라는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define 하는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복합적인 작업을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그런 AI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시를 여기 적은 게 있는데, 뭐 예시를 들어서 이제 AI 에이전트 할 때, 예산에 맞춰 부산 주말 여행을 계획하고 최적의 교통수단과 숙소를 예약해줘. 같은 복합한 목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진정한 자율 파트너가 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업계에서 보는 AI 에이전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기업 환경에서 고객 서비스, 결제, 물류, 보안 거의 모든 영역에서 대화, 계획, 실행 주기로 이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요. 뭐 간단히 이제 요즘 최신 빅테크들의 전략을 확인해 보면 뭐 구글 딥마인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아스트라 그리고 에이전트 스페이스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다중모드 AI 에이전트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검색을 뛰어넘어서 구매 같은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는 AI 모드 그리고 이제 뭐 한국에서는 구글을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이제 요즘은 이제 구글을 치면 AI 에이전트가 직접 나와가지고 너 이런 제품 보고 있었네. 내가 더 좋은 거 추천해 줄까? 라는 간단한 피처들이 있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시세로 같은 모델을 최근에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동시에 6개의 컨버세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AI 에이전트고 AI 인플루언서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지금 나와 있는 모델이고 그리고 또 개발자들을 위한 라마라는 오픈 소스 플랫폼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판매자들을 위한 재고 관리, 가격 최적화 등을 처리하는 자유 AI 에이전트를 벌써 도입을 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디바이스 회사다 보니까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단순한 기술을 뛰어넘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사업의 딜레마가 있는데요. 이제 어, AI 에이전트는 의사 결정 속도와 조직의 민첩성을 극대화하는 어떤 생산성의 기회를 제공을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따른 책임도 바로 동행을 합니다. AI가 자율적으로 행동을 할 때 인간의 편견을 그대로 학습하고 증폭시켜 차별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테크레디아라는 미디어 회사에서 데이터 준비 상태가 낮으면 AI 자율성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이제 워닝을 줬는데요. 저희 업계 표준에서는 이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NIST, 이제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Technology라는 그런 올게에서 이제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를 사실 만들어서 그거를 표준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AI 시스템의 차별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결정과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 프레임워크를 설명을 하자면 네 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govern,
map, measure, manage. 책임의 소개를 명확화하는 건데요. 이제 AI 만들 때 이 AI가 만약 위험을 일으켰을 때 아니면 이 AI가 차별을 할 때 결국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단순한 이제 AI 그 개발자의 제한된 게 아니라 이거를 만든 뭐 개발자분들하고 이제 이거를 리드했던 PM분들 모두 다 책임을 맺을 수 있게 다큐멘터리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위험 요소를 있을 때 이거를 과연 우리가 맵할 수 있는지 하고 이제 이거를 식별화할 수 있는지. 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러한 위험 수준을 과연 수치로 매저를 할 수 있는지. 수치로 매저를 할 수 없으면 아예 이게 런칭이 거의 불락이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어쩔 수 없이 겪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겪었을 때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조치 그리고 이제 배포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이 프레임워크가 추구자 하는 그런 네 가지의 핵심 기술입니다. 어, 이제 그런 첫 번째로, 먼저 우선순위는 이제 안정과 추적성인데요. 책 있는 자율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자율적인 행동의 안정성과 추정성 확보입니다. 자율적으로 수행된 작업이 실패했을 때 AI의 의사결정 과정을 축적하고 오류의 원인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걸는 여기 있는 박사님도 잘 아실 텐데요.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계획, 실행, 검증 전체 주기에 걸쳐 가시성과 거버넌스를 확보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AI 에이전트 자산을 목록화하고 위험을 감지하는 보안 명령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아마존은 AI 생성한 콘텐츠에 코드 그리고 워터마크를 산입하여 출처를 축적할 수 있게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만약에 개인이 물어봤을 때는 그런 AI 그런 보호 정보 그리고 이 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품질과 교차성 기반 공정성입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여기서 교차성이란 미국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전 세계로 봤을 때, AI 서비스를 하는 대부분 기업들은 결국은 이제 한 지역에만 제한된 게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되게 교차성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교차성이란 성별, 인종, 성 전체성 등 여러 가지 그런 정체성들이 교차할 때 반응하는 복합적인 차별을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5가지의 성 정체성 정도가 있거든요. 뭐 저희가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아주 여러 가지의 그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NIST가 직접 했듯이 단순한 유해한 편견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큰 기술적인 과제는 여기서 이제 민감한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여러 교차 집단에 대한 차별적 영향을 측정하고 완화할 것인가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이제 이를 위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개인정보 보호 측정 기술이 확인됩니다. 대표적으로 BISG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도 최근에 LLM 교차 편향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벤치마크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BISG라는 기술이 이용된 사례가 메타의 광고 시스템입니다. 메타의 광고 시스템인 VRS는 이제 다다음 슬라이드에 좀 더 세부적이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플랫폼의 안전입니다. 소셜 플랫폼에서 여성과 소수자를 표적으로 삼는 온라인 증오 범죄는 계속돼서 보고되고 있는 심각한 현실이 지금, 현실인데요. 핵심 과제는 이제 추천 및 순위 지정 에이전트가 이런 차별적이고 증오적인 컨텐츠를 자동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메타의 GLAAD 같은 단체로부터 GLAAD는 이제 이제 글로벌 단체인데요. 그런 이제 인종차별 그리고 이런 성차별을 좀 개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하지만 이 단체를 통해서 이제 LGBTQ 플러스 커뮤니티에 대한 안전을 개선하라고 이제 압력을 받고 있고요. 구글과 아마존 같은 경우는 개발자와 판매자에게 AI 안전 가이드와 필터링 도구를 제공하여 유해 컨텐츠 생성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뉴스 같은 경우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금지하는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콘텐츠가 있을 때 이런 고객들이 언제나 리포트를 하고
만약에 고객들이 이제 이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이게 그 리포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가장 큰 두 가지 타겟팅하는 나라는 미국과 EU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어, 이러한, 이런 두 국가에서는 또 이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EU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포괄적 AI 규제인 EU AI 법을 통해 기본권 영향 평가, 데이터 거버넌스, 투명성 의무적을 법적으로 강제합니다.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NIST AI 프레임워크를 통해 알고리즘적 차별 방지를 강조하는 표준 및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EU AI 법 같은 경우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법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의무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통상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차이는 기업 정략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애플은 규제 준수 문제로 애플 인텔리전스를 EU 출시를 연기했으며 구글과 아마존은 EU와 가까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협력을 할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기업들이 EU의 의무적 규범과 미국의 표준 기반 접근 방식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글로벌 표준을 내재화하는 과제를 지금 안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예시를 또 들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메타 BRS라는 광고 공천성 시스템인데, 옛날에 이제 이런 시스템이 없었을 때, 이제 메타 광고 AI에서 주택이나 공용 관련된, 광고 AI에서 이제 이런 광고가 특정 인종이나 성별 그룹한테만 편향적으로 노출된다는 문제로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 점을 통해서 이제 메타에서는 새롭게 측정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아주 이제 BISG라는 통계 기법을 이용했는데 이를 통해 광고가 실제로 어떤 인구 집단에 도달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특정 그룹의 광고가 쓸리는 평양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측정을 해서 만약에 이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광고 노출 분포를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광고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감지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개입을 해서 더 넓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광고가 공정하게 배포될 수 있도록 동적으로 편향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에이전틱 AI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 에이전틱 AI 시대에서 진정한 경쟁은 이제 속도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율성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를 세 가지로 만약에 요약을 해보자면 실행 가능한 축적성 확보. 먼저 이제 NIST가 주는 프레임워크를 초반부터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 내가 만든 이제 에이전트 AI를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할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고를 확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 통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랑도 여러 가지 또 컨설팅을 해줬는데 아직까지는 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떤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시스템이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은 확실히 만들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아직 풀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교차성 측정.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메타의 VRS 시스템 같은 이제 동적 조정 시스템의 A/B 테스트와 같은 온라인 실험과 결합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플랫폼 안전 지표 외부 검증. 이제 투명성 신뢰를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검사 및 피드백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네, 이제 거의 시간이 돼서 이제 이를 위한 장기적으로는 이제 책임 AI 조직을 만들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에 대한 AI 연구에 꾸준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규제와 산업 표준은 신뢰와 안전이라는 핵심 가치로 수렴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5분 원래 그 Q&A를 하기로 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발표가 끝나고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배성민 선생님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가 받아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송시대학교 AIMF 윤진혁입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미국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미국이 지금 신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적으로 많이 그런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거기 실제로 현업에 계시면서 체감하시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실질적으로 엄청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제, 그래서 되게 기업에서 로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최근에 뭐 뉴스 보셨다시피, 모든 기업의 총재들이 이제 이제 미국 대통령을 가가지고 우리 잘 봐주세요라고 이제 되게 로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이유는 이제 만약에 정부에서 계속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와, 이거 우리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꿔주면 안 돼? 근데 만약 일주일 안에 안 바꾸면 너희 이제 런치 못해. 이런 식으로 되게 강력한 지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미국 정부와 거의 데일리 이렇게 맞춰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지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NIST나 아니면 EUAI 같은 경우는 이미 주어진 프레임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 프레임워크에서 행동을 하려고 하되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정부랑 일하는 또 일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강정환입니다. 이제 조금 그냥 상상을 해보면 한 개인이 여러 에이전트들을 두고 이제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에이전틱 AI가 뭐 최종 결정이나 대리 행동을 할 텐데 만약에 각각의 에이전트들이 서로 다른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서비스에 기반하고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한 에이전트는 챗GPT 기반이고 다른 거는 메타 기반, 하나는 제미나이 기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묶는 에이전틱 AI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한 기업 간의 경쟁이나 독점 경쟁, 뭐 아니면 신생기업이 그런 플랫폼을 만들게 될 것 같은지 산업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음, 먼저 모든 기업이 다른 AI 모델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요즘 좀 업계의 현황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챗GPT나 이런 모델이 있지만 이 모델을 좀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메타가 발표했다시피 뭐 AI 클래시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런 하드웨어를 통해서 이제 증강현실을 통해서 그런 AI 에이전트를 좀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고 이제 업계에서 뭐 표준화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제품을 많이 늘려가지고 이제 이 AI 에이전트를 조금 더 많이 퍼뜨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퍼뜨리기 위해서 지금 회사에서 지금 선택하고 있는 방법은 뭐 AI 글라스를 지금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이제 핸드폰도 어떻게 저희가 핸드폰 사가지고 더 이상 자주 안 바꾸잖아요. 안 바꾸기도 하고 이제 핸드폰에 대한 점점 세츄레이션 포인트가 왔기 때문에 이제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 업계에서는 이제 AI 클래스를 통한 점유율을 지금 차지를 하려고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의 이화란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사내의 어떤 AI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그 가시성과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는 것.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떤 기업 내에서 이 거버넌스가 갖는 어떤 영향력, 실제 책임과 어떤 권한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이 되는지 실제로 평가 후에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뭐 셧다운이나 아니면은 이제 다시 모델을 학습하게끔까지도 돌아가는지 이런 실질적인 권한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뭐 간단히 말씀하자면 이제 거버넌스가 정확히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어느 정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바로 이제 셧다운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AI 모델을 솔직히 이제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데에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바로 셧다운하고 새롭게 만드는 경우도 되게 흔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이 책임이란 그 모델 자체가 이제 한 사람이 개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모델로 만들어져 가지고 만약에 내가 혹시나 이거 잘못돼가지고 잘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보다는 이게 혹시나 잘못되면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팀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인드셋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확실히 뭐 AI 이런 모델이 잘못됐을 때 그런 리스크가 확실히 있을 걸 아니까 그 오히려 그 잘못됐을 때 빨리 어떻게 이거를 피봇을 하고 좀 더 좋은 모델을 만들까 요즘 요점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